얘들아 안녕? 나 돌아온 꼰대아재야. 지금 황세프 매일 보고 있으려니까 지겹지 않니? 꼰대아재를 월화수목금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요즘같이 세상이 험할 때는 꼰대아재같이 이런 야성미가 넘치는 사람이 해야지. 주방장 옷 입고 나가 설치고 그래. 황세프가 황 대표 총애를 좀 받고 있는데 황 대표가 누가 진짜 친구인지 어려울 때는 알게 될 거야. 오늘 이야기하려는 사람은 연쇄 비리 사기범. 그 이름 말하여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 그분이 말이야, 지난주까지 꼰대아재가 그랬나? 쫄쫄 굶고 그냥 완전히 그냥 살 빠지고 잠 못 자고 그러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완전 그분으로는 청천백력 같은 일이 터졌어. 대장동 천화동인 1호는 그분은 그분 지분이 있어. 이런 것들이 나갔을 때 아마 토요일 날 오전까지는 이젠 올 것이 왔다. 끝났구나. 금요일 날 밤부터 인터넷 기사가 뜨니까 그 황머식이라는 인간이 말이야 그렇게 물고 늘어지더만 기어코 이 지분 문제가 터지다니 나는 끝났구나. 이제 죽었다. 그러다가 그날 아침에 땅까지 흔들렸지. 괴산에서 지진 나가지고 이제는 하늘까지 놓였구나. 이러다가 저녁에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어.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날부로 그분이 잠도 잘 자고 살도 찌기 시작했어. 그래도 그 다음 날까지는 말이야 약간 쫄한 게 남아 있어가지고 자 이럴 때 내가 좀 잘해주면 조사를 안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초당적 협력을 하자라고 말을 하다가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야. 야 이거 세월호 없다. 2년짜리다. 끝났다. 책임 진상규명 퇴진 촛불 이러니까 이튿날은 이제 완전 밴에서 31일부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이분은 이제 뭐라는 줄 알아? 은폐 축소가 더 나쁘다. 근데 한번 보자. 거기 이태원에서 무슨 은폐 축소가 더 있겠어. 10시 15분 사고 나기 전에 신고가 11번 들어왔다는 것도 공개됐고 그 다음에 용산 서장 또 서울청의 상황실 또 그리고 그 용산구청장 심지어 행안부 장관 보고받은 시간 경찰청장 보고받은 시간 대통령 보고받은 시간 다 나왔는데 이것도 또 저기 더불어 거수기당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만 1분 1초를 따져보자. 참 내 가들 두껍다고 생각해. 대장동과 제명의 1분 1초를 따져보자.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지금 정치하고 있을 수 있겠어? 참 기가 차지. 설사 자기한테 이 건이 유리하게 전개될 거라도 정상인이면 포커페이스를 하고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고 이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서 응할 때다. 또 더 나아가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건 진상규명이 되고 난 이후에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사태가 정치 선동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자가 단수가 높다면 만약에 이런 말을 했더라면 야, 참 점잖은 사람이네. 내가 그동안 저자를 대장동에서 사기 7만원 수준으로 봤는데 내가 잘못 본 거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검찰의 화살을 피하고 사법 처리를 면하는 유일한 찬스가 왔다라고 너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우리가 조지 W. 부시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에는 과거에 그 사람이 살아온 캐리어나 수준이 너무 낮았다. 젊었을 때 알코올 중독에다가 난잡하게 살았지. 부자 아버지 백으로 예일 대학을 다녔지만은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이나 하고 또 야구 구단주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 차남 제 부시를 좋아했지 그 형은 장남은 별로 안 좋아했어. 그 부시 영화에 봐도 그런 게 확연하게 드러나서 조지 W. 부시는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아주 그냥 안달을 해. 자,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청년 남봉꾼이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을까? 거기에는 조지 W. 부시에 대한 이 비아냥이나 비하도 많지만은 그가 9.11이라는 전대미문의 미국의 테러 재난을 맞이했을 때 보인 태도에서 드러나. 그 사람의 하루를 다룬 이 영상들을 이 꼰대아재가 많이 봐서
미국의 대통령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큰 재난을 하루에 맞이했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처신했을까? 자, 학교에서 애들하고 플로리다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소식을 들어 약간의 표정이 변했지만 처음에는 사고라 하고 역시 편안한 표정으로 돌아갔어. 두 번째는 테러 공격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보통 미국 대통령 같으면 그 교사에게 지금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그만합시다. 그리고 빨리 빠져나올 건데 왜냐하면 그 학교 자기가 있는 그곳이 속수무책이야. 누가 공격한다면. 또 일정까지도 상당히 알려져 있었어. 그래서 경호원들이나 이 보안팀들은 빨리 옮겨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발을 구르고 있었지. 그렇지만은 이렇게 발을 포갠 채 손깍지를 끼고 사실 눈이 조금 허공에 있었지만 진행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마음을 감추고 자제하고 그래서 일정하게 마무리가 된 몇 분 후에야 비로소 일어나. 그래서 애들이 볼 때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자연스러울 때 일어났다라고 느끼게 하는 거야. 그래서 대인의 풍모와 아닌 사람의 차이는 국민 앞에 하다못해 초등학교 그 저학년 애들 앞에 어떻게 내가 비춰질까까지 생각을 한 거야. 그러고는 국민학교 앞에 그 상황실을 만들어서 즉시 여러 군데 전화해보고 알아보고 나중에 다 선생들과 학생들을 도열시킨 앞에서 미국에 불행한 일이 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습하겠다고 하고 그때서 불이 나게 공항에 자기 비행기로 도망가. 적이 누군지 온 사방에 미국이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이 분노를 참으려고 하고 또 친구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은 그 비행기에 동승한 백악관 관계자를 어깨를 해서 위로해주고 기자들 앞에서 내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그날 그 사람은 흥분과 분노와 불안, 초조,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그래도 미국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직위가 가지는 무게가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대통령으로서 단호한 사태를 초래한 적들에게 복수하겠다라는 입장도 확실히 밝혔어. 그래서 테러를 자행한 사람과 숨겨주는 나라나 집단까지도 그대로 공격하겠다고 그날 저녁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3일 뒤에 9.11 제로그라운드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제일 마지막에 소방관이었다가 퇴근했다가 다시 비번인대 출동해서 피해자들을 구하려고 세계무역센터에 올라갔다가 죽은 그래서 시신으로 발견된 소방관 어머니가 가져온 가슴에 다는 배지를 갖다가 받으면서 반드시 이 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겠다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였어.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이 위기의 순간에는 그야말로 완전 먹물 엘리트보다도 훨씬 뛰어난 자기 관리와 또 멘탈 유지 그리고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이렇게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구나. 야, 조지 W. 부시 다시 봤다. 대통령 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한간에는 부시 시대를 조롱하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금융위기를 초래한 사람이다. 어쩌다 하지만은 그 뭐 부시 때문에 생긴 거겠어? 미국 사회가 망할 만한 상황에 와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평상심과 자신의 직무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꼰대아재는 느꼈어. 그러면 이재명이라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또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다른 입지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라면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는가? 정치인의 소명은 뭔가? 이 서양 사람들은 소명, 콜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그것은 종교적 의미에서 비롯된 정치인은 무슨 사명을 띠고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그게 소명이라고 생각해. 소명의식. 자, 그렇다면 이재명은 현 상황에서 야당의 대표로서 또 다음에 한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자신이 수사받고 있는 본질을 넘어서서 국민 앞에
또 정권 앞에 이 사태를 이렇게 수습하자고 보일 필요가 있어. 자, 지금은 그것이 자신이 조사받고 죽이려고 하는 적 앞에 마치 초연하게 성인처럼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손해볼 걸로 보이지만 길게 보면 이게 남는 장사야. 점잖게 처신하고 정상적으로 적이 저열하게 행동해도 내가 고귀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대장동에서 돈 챙겼을 리 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걸 억지로 이미지가 좋아진 사람을 사법 처리하는 부분은 그건 무리수라고 느끼게 될 거야. 그런데 이자가 생각하는 것 봐봐. 지금 당장 대장동 사태가 자기가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태원 사고가 생겼다? 이 장땡이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 앞에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참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연쇄 비리 사기범 그분은 대장동 천화동인 1호의 돈 1200억을 가지고 그 돈으로 또 주식을 바이오에 106억이나 사서 122억으로 남겨먹고 또 돈을 뭉텅이 빼갔어. 자, 앞으로 저거 돈 현금이 어디로 갔는가 누가 빼갔는가만 조사하면 범인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 자, 이재명 저 양반 대선 떨어지고 2억 3천 150만 원인가 하는 주식을 샀다가 팔았죠. 자, 그래서 당 내부에서도 다 대선 져서 널브러져 있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나? 그랬던 분이 이번에 이 사태가 생겨서 자기 사조직을 촛불에 동원하고 또 정체불명의 사람들로 시위를 하게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무슨 대표라는 애들이 정권 퇴진을 외치고 추모 촛불을 들고 공세에 나선다고 세월호처럼 이 사태가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는가? 천만의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번에 이태원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될 거고 또 이 사태에서 국가가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되는 선에서 끝나야 되는 거야. 무슨 압사 사고 났다고 대통령이 퇴진할 거야? 그건 천만의 말씀. 그리고 대형 재난이 안 난 정권이 어디 있어? 사람이 좀 많이 죽었다고 사태의 성격이 다른 거고 사람이 좀 적게 20-30명 죽으면 그것도 적은 건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도 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 사건에 제도적 실수는 있었지만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가해하지도 않았고 또 더 나아가서 죽음을 방치하려고 노력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 다만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일들이 결집되면서 우연히 29일 10시 20분 그 시간에 사건이 터졌을 뿐이야. 자, 이런 사건을 세월호처럼 몰고 간다고? 그래서 1분 1초까지 따져보겠다고? 자, 그러다 보면 또 뭔가 폭로되고 뭔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무조건 절반은 우리를 지원하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런 생각하다가 결국 연쇄 비리 사기범은 국민에 의해서 도태될 거야. 자, 너무 한심해서 총 쏘기도 아깝다. 미사일 없나? 미사일 폭탄 받아라!